오늘의 핫2. 첫 번째는 기동민 의원, 민주당의, 그리고 민주당의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라임 사태의 전주 김봉현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이 기소됐습니다.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입니다. 기동민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는 2016년 2월과 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다라는 혐의고요. 이수진 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기동민, 이수진 두 의원의 반박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동민, 돈 받았다는 날 다른 곳에 있었다. 거짓을 주워 담은 시나리오. 검폭이다. 이수진 의원,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1억 500만 원 등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두 의원 모두 다 강하게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과거 이 정관계 로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았을 때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청와대 행정관한테 돈 준 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대가로 주신 겁니까?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 하셨습니까? 자,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민주당 비례의원이 김봉현에게 정치자금 받았다. 네. 1억 500. 굉장히 큰 돈인데 혐의 굉장히 내용은 진술이 일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고민이 깊었을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7년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관련된 증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진술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더 정확한 물증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보는데요. 다른 것보다 기동민 의원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2016년도의 일인데 서울시의 정무부지사까지 지냈던 인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양재동 부지라든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연성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던 옵티머스 라임. 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흘렸던 피눈물의 값을 아마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범죄로 인해서 정치인들에게 억 단위의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소장에 관한 내용들 어떤 물증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유죄로 판단이 되게 된다면 그냥 범죄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눈물을 통해서 얻어낸 범죄 수익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 조명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 부지사는 그럼 김영주 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부시장 하시고 나서 후임으로 기동민 의원이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한 겁니까? 예, 그때 제가 부시장 때 정무보좌관을 했고 기동민 의원이. 기동민 의원이 당시에 보좌관 역할을 했었군요.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도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양복 수수 혐의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직접 한번 그 의원회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기동민 의원을요? 예. 기동민 의원이 그때도 우리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잘라서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제가 뭐 이걸 가타부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액수가 뭐 사실은 뭐 청년운동 말하자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소위 말하는 기동민 의원은 소위 김근태계의 젊은 총애받는 젊은 정치인인데 과연 저렇게 큰 돈을 들썩 받았을까? 뭐 화물터미널 부분은 제가 부시장 때도 계속 의제로 남아있던 골치 아픈 부분인데 기동민 의원 스타일이 그런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기동민 의원의 성정이나 그동안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의심쩍은 예. 기소가 과연 뭘 가지고 기소했는지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검찰 쪽 입장도 나왔는데 김봉현의 진술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이 오간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이게 그게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내용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2년도에 그 라임 사태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봉현 회장이 측근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임 사태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이제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었고 그러면서 라임 사건 자체를 서울 남부지검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증권 금융과 관련된 수사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폐지를 하고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하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게 수사가 안 됐다가 김봉현 의원이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예.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잡히고 나서 수사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난 돈 받은 장소에 없었다. 다른 데 있었다.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죄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리바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리바이를 아마 검찰에 수사받았을 때도 이 얘기했을 텐데 이제 검찰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지금 검찰은 통화 내역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용카드 내역 자체는 아마 어디서 식사를 했든지 만났을 때 비용으로 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라는 공통된 의견들도 있습니다.